네, 목요일 이슈를 더하다는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매일매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주부에 좀 하고 싶은 말들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헤어케어 세트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슈를 더하다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확진자는 급증했는데 코로나19 테마주들을 왜 못 갈까? 이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어제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 18만 명 육박을 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이 정도면 굉장한 숫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둔감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테마주들이 좀 맥을 못 쓸까요? 사실 이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19 테마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워낙 또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세가 지금 잘 안 나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좀 짚어볼 만한 분명히 이제 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걸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계속 좀 더블링이 된다는 얘기가 좀 7월 달에 좀 나왔었고 실제로 이 더블링이 되면서 이번 주 들어서서 특히 이제 광복절 연휴 이때가 아무래도 또 휴가 또 최성수기였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이제 접촉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미뤄왔던 이제 검사를 막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이제 18만 명대까지 급증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좀 증가를 하면 코로나19 테마주들이 가격 상승이 좀 강하게 이제 나올 법도 한데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위중증 환자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막 사망자가 지금 6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분명히 좀 고조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게 일상생활을 할 때 18만 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뭔가 좀 뭐 안전을 위한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팬데믹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이 재료 자체가 뭔가 시장에서 아주 강한 테마로 부각이 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말 그대로 이제 화려한 어떤 테마들의 장세. 태조이방원. 태조이방원, 뭐 태양광, 뭐 방산, 우주항공, 그다음에 뭐 조선기자재 이런 종목들이 원체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가방 컴퍼니를 필두로 해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 아기 키우기 이제 좀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사실 이제 이런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테마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조금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다른 테마에 대한 수급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테마가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나름대로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팔아가지고 자금이 계속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2020년이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이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했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가고 저 종목도 가고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수급이 확 강하게 붙어 있으면 또 이쪽 시세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흐름을 잘 쫓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말이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코로나 확산세가 더블링 됐다 이런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뭐 mRNA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맞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굉장히 또 소개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런 코로나 테마주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치료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이게 테마가 움직이는 논리와 실제 경제적인 논리는 또 분명히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 기업이 진짜로 돈을 많이 벌고 그 테마 때문에 뭐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이제 테마가 좀 부각됐을 때 얼마나 좀 강한 수급이 붙어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더 강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니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제가 아까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환자들이 다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잖아요. 자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경구용 이제 치료제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중증
중증 환자에 대한 이제 관리를 우리가 더 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치명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보건과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목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단기적인 어떤 시세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치료제 백신을 조금 이제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미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테마들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잊혀진 과거의 이제 이슈가 좀 돼버렸고 임상 몇 상 진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왜냐면 그걸 이제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에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네. 실제 매출에 인식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좀 소멸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를 임상하는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십만 명의 환자들이 계속 나오면 결국은 약국 가서 감기약 처방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원제약이라든지 동아양품 같은 이런 종목들 감기약을 이제 주로 약국에 이제 보급하는 실제로 감기약 품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실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뭔가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실은 이제 저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상승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빌 게이츠 게이츠의 이제 방한. 네.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대통령도 이제 예방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국산 1호 이제 스카이코비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백신을 해외 수출하는 거 그리고 스카이코비원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좀 수요가 더 필요한 곳, 공급이 좀 부족한 곳에다가 좀 보급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폭넓게 좀 다뤘다라는 게 시장에 이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스카이코비언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저는 해외 수출이 분명히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3분기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이 좀 나온다면 주가는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파미셀 같은 종목들, 예. 이런 원료의약품 생산하는 CMO 기업들, 그리고 ST팜과 같은 이렇게 mRNA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CDMO 기업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역발상 투자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제약바이오를 사실 얘기할 단계가 왜냐하면 오늘 너무 많은 종목들, 네. 화려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는 다른 종목들에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질 때 시세가 오히려 좀 안 날 때 매수는 훨씬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은 우리가 훨씬 더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씩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까지 한꺼번에 또 매수를 해놔버리면 이게 또 당장 안 올라가면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지금 워낙 뭐 화려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플랜들을 좀 세워놓고 나름대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좀 해놓으신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됐을 때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아직 FDA 승인이 좀 맞습니다. 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뭐 기술 수출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내에서는 일단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받았고 해외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FDA가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 권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전체적인 이제 전 세계 보건 상황을 분명히 이제 고려를 했거든요. 그리고 눈높이가 사실 미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하는 걸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눈높이가 더 낮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서류적인 절차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면 뭐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같은 이런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한테는 훨씬 더 좀 쉽게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mRNA 방식으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개발한 백신들이 단가가 훨씬 비싸잖아요. 스카이코비언보다 많게는 한 3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효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개발한 이 백신보다도 네. 훨씬 더 효능이 좀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가성비가 훨씬 좋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는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빠른 미국 FDA의 승인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종목 매수 나서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 이야기 나온 김에 코로나19 관련주들 제외한 네. 나머지 종목들 네. 7월에 이제 지수 반등 줄 때 그래도 움직이 좋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좀 많이 약해졌단 말입니다. 요즘에 뭐 임상 예.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또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7월 달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복귀를 해보면 6월 말에 시장이 정말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7월 초에 저점을 잡고 지수 반등이 딱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제 상승세를 탔던 종목들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반등을 좀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같이 이제 동조화가 좀 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제 견인을 했는데 8월 들어서면서부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조 이방원이 너무 강해요. 오늘도 지수는 약세였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강했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도하고 오히려 수급이 이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더더군다나 항상 이런 수급 쏠림은 반드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7월에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이 저는 다 반락이 돼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마무리가 좀 되면 분명히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2주 동안에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차트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730선을 강하게 한번 넘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2주 내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과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베타 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이 움직일 때 지수 대비 이제 상승폭이 더 강한 종목으로 지수를 끌고 가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과 IT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지금 최근에 옆으로 이제 들어눕는 2주간의 이제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이제 거치면서 오히려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을 했다. 그러면 지수가 이런 눌림목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7월 달과 같은 이런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될 때는 결국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기술적인 타이밍이 이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꽤 많이 빠지는 듯 했지만 오늘처럼 환율이 지금 1,300원, 20원까지 다시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저점을 딱 잡고 오늘 아래꼬리를 딱 만들고 마무리 좀 됐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당연히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뭐 지수랑은 상관없이 급등을 했던 면역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SD큐브라든지 박셀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필두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9월 달에 또 ESMO가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네. 학계 모멘텀이 분명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현대기아차가 2%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네. 주가, 이 당분간은 투자자들도 안 좋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 어찌 보면 되게 좀 민감한 이슈예요. 특히 어제 오늘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어저께도 현대기아차가 장중에 4% 넘게 빠졌고 오늘도 다른 종목들은 막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줄줄이 좀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뭐 현대 글로비스 뭐 이런 관계된 회사들 주가까지도 다 같이 지금 주가가 강하게 조금 조정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악재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이거든요.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 법안 내용만 보면 왜 이게 현대차가 악재인가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온실가스 이제 감축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뭐 거의 한 480조 원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전기차 구매할 때 최대 $7,500, 그리고 많게는 이제 어찌 보면
실제 이제 7,500달러가 이제 세액 공제 수준인데 보조금까지 합하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정말 많이 팔아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준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네.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속내는 사실상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역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국 살리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도 세금 지원해준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서 미국에 생산한 반도체를 지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중국 배터리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오닉5와 EV6가 미국에서 정말 판매가 많이 돼가지고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오닉5와 EV6는 전량이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게 법안이 시행이 돼버리면 현대차와 기아는 보조금에서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악재를 맞고 주가가 좀 빠졌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수적인 요소는 현대모비스 물적 분할과 관련된 루머가 어제부터 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또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것 또한 시장이 조금 수급 악재로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성차 회사들은 반등이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만 뭐 부품주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어떨까요, 매니저님?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수혜는 결국은 완성차보다는 이제 배터리 종목들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최근에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시장보다 월등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소재 종목들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그리고 어제는 뭐 엔캔 같은 종목이 예. 상당히 강하게 좀 급등을 네.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방점을 둔 게 미국에서 생산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 나열될 종목을 보면 LNF, 포스코 케미칼,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미국의 현지 생산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다 미국의 완성차 회사들하고 합작회사를 지금 설립을 해서 미국 현지에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죠. 그 3사가 미국 진출하는 거에 발맞춰가지고 같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양극재 종목들 중에서는 LNF,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이제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이다. 이런 네. 평가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만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변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배터리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원재료들 그거 다 중국산 아니냐. 요것 가지고 또 태클을 좀 걸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요것 또한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로 배터리 관련된 소재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